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내 돈 지키고 지갑 채우는 정보만 쏙쏙 골라드리는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최저임금과 소득세, 비자 수수료 같은 자산소득 핵심 변화 10가지를 다뤘죠. 오늘은 2편, 비즈니스와 세무 관련 변화 10가지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상각 제도부터 연금 한도, 메디케어, 학자금 대출, 육아 보조금 소득 기준까지 알아두면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 호주는 7월 1일에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면서 세금과 복지 관련 숫자들이 한꺼번에 갱신됩니다. 오늘 다루는 10가지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연금, 메디케어, 학자금 대출, 육아 보조금과 관련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들입니다. 1편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자 수수료 폭등처럼 숫자가 크게 바뀌는 소식이었다면 오늘 다루는 10가지는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새로 인상되는 항목보다는 그동안 임시로 운영되던 세제 혜택이 영구제도로 자리 잡거나 이미 목표치에 도달한 요율과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소식이 많습니다. 즉 당장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세금 신고나 연금 계획을 세울 때 몰라서 넘어가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숫자들입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혜택 2가지, 즉 자산 즉시 상각제도와 손실 2월 환급제도가 영구화된 소식을 다루고 이어서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연금 관련 요율과 한도 3가지를 정리합니다. 뒷부분에서는 메디케어 리비 면제 기준 2가지, 학자금 대출 이자율,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차일드케어 보조금 소득 기준 변화 2가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학자금 대출이 있는 분들, 육아 보조금을 받는 가정이라면 오늘 나오는 10가지 중 최소 한두 가지는 반드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세금 신고 시즌을 앞두고 미리 알아두시면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항목마다 관련 없어 보여도 은근히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해당되는 경우도 많으니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할 자산 즉시 상각제도입니다. 연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자영업자가 차량이나 주방 장비, 공구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할 때 건당 최대 2만 달러까지 구입한 그의 세금 비용으로 즉시 전액 상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연장을 결정하던 방식이었지만 이번 회계연도부터 완전히 영구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신다면 새 커피 머신이나 냉장고를 구입해도 그의 세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라 앞으로는 매년 연장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업 투자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손실 2월 환급 제도의 영구 제도입입니다. 경기 둔화 등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사업 적자를 기록한 소상공인 법인이라면 그 손실분을 지난 2개 회계연도에 이미 납부했던 법인세와 상세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제도였는데 이번에 영구 정착되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업체들이 세무서에 돈을 더 내는 대신 오히려 현금을 환급받아 자금 융통에 숨통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의무 연금, 슈퍼 개런티 요율입니다. 고용주가 직원 세전급여에서 의무적으로 떼어 적립해주는 이 요율은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오다가 지난 회계연도에 이미 최종 목표치인 12%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추가 인상 없이 12%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년 급여 명세서에서 슈퍼 요율이 몇 %인지 확인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변동이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연금 계좌에 세전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콘세셔널 한도입니다. 보너스나 임금을 세전 상태로 연금 계좌에 추가로 넣어서 개인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2년간 최대 한도는 지난번 상향된 3만 달러 기준으로 이번 회계연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은퇴 자금을 더 빠르게 불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넉넉한 절세 창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후 자산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논콘세셔널 한도입니다. 예적금이나 투자금 같은 세후 개인 자산을 연금 계좌에 밀어 넣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 역시 기존 상향액인 연 12만 달러로 유지되며 3년치를 한꺼번에 앞당겨 납입하는 선납 규칙을 활용하면 최대 36만 달러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겨서 은퇴 자금을 크게 불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메디케어 리비, 즉 의료보험 분담금의 싱글 면제, 소득 기준 상향입니다. 소득의 2%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메디케어 리비인데요.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의 경우 연소득이 26,000달러 이하라면 이분담금이 전액 면제되도록 기준이 인상됐습니다. 소득이 낮은 학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라면 세금 신고할 때 이 기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7번째는 메디케어 리비의 가족 면제 소득 기준 상향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합산 소득이 43,844달러 이하의 경우 메디케어 리비 2%가 전액 면제되고 자녀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이 면제 기준 소득 한도도 추가로 올라갑니다. 자녀가 여럿인 가정일수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라 세금 신고 전에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는 학자금 대출, 텍스헬프의 인덱세이션, 이율 안정화입니다. 그동안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연동돼서 물가가 폭등할 때 학자금 빚도 같이 크게 불어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임금 상승률인 WPI에 연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누적 학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인덱세이션 이율은 3.2% 내외의 안정적인 수치로 묶이면서 물가가 급등해도 빚이 급격히 불어나는 일은 없어졌고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됐습니다. 9번째는 차일드케어 보조금 CCS의 최고 혜택 소득 기준 상향입니다. 정부 보육 보조금 중 가장 높은 환급률인 90%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 한도가 물가를 반영해서 83,280달러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진 만큼 예전엔 소득 초과로 최고 혜택을 못 받았던 맞벌이 가정도 이번에는 90%대 환급 혜택권에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이케어에 보내고 계신 가정이라면 실제 환급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실 만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차일드케어 보조금이 완전히 끊기는 고소득 기준선의 상향입니다. 보조금이 단 1%도 나오지 않고 전면 차단되는 기준선이 기존 53만 달러대에서 53만 5,680달러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정도 계속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 안에 남게 됐습니다. 두 분 다 맞벌이로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이번 상향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계신 가정이라면 올해 새로 바뀐 소득 기준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 7월 1일부터 이어지는 비즈니스와 세무 관련 핵심 변화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산 즉시 상각 2만 달러와 손실 2월 환급이 영구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고 슈퍼 개런티 12%와 연금 세전 세후 납입 한도는 그대로 유지됐죠. 메디케어 리비 면제 기준과 차일드케어 보조금 소득 기준은 넉넉하게 상향됐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3.2% 내외로 안정적으로 묶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상보다는 유지와 영구화가 눈에 띄는 회계연도였습니다. 일편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자 수수료 폭등처럼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었지만 세금 신고나 연금 계획, 육아 보조금 신청할 때 몰라서 놓치면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손해볼 수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자산 상각과 손실 2월 환급 조건을 꼭 다시 확인해보시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연금 세전 세후 납입 한도를 이번 기회에 점검해보시고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새로 바뀐 차일드케어 보조금 소득 기준을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지인이나 은퇴를 준비하는 분, 육아 중인 가정에도 이 영상 공유해서 정보 몰라 손해보는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3편에서는 전기 가스 요금, 렌트와 주거 지원 같은 공공요금 및 생활 밀착형 변화 10가지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할 예정이니 구독해두시면 3편 모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곧 여러분의 통장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